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입니다. 이번엔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도 함께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엊그제 이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게다가 지금 여권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주로 엑스파일에 담긴 내용 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늘 또 그 윤 전 총장 그 장모 또 뭐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그 배우자에 대한 또 의혹도 또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은 뭐 이게 처가와 악연에 있는 사람들이 뭐 특정 진영과 손을 잡고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 부인 김건희 씨가 또 자신의 이른바 뭐 윤리 의혹 관련해서 직접 나서서 해명을 또 하기도 했고요. 노웅래 의원님, 이 대권 주자에게는 뭐 이런 지금 초반에부터 벌써 이렇게 받는 공세가 이제 당연한 혹독한 검증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검증이다. 예. 그러게 검증은 아마 또 예. 사적인 거는 네. 뭐 제쳐두고라도 받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진영 논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결코 이건 진영 논리라면 이건 다른 당의 진영을 얘기해서 아마 겨냥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엑스파일 나온 게 결국엔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내부에서 나온 거로 봐야죠. 예. 일단은 이거 네거티브성 진영 논리라고 이렇게 해서 덮으려고 해서 덮어질 거냐? 아마 덮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 이런 데면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않아 왔던 거에 대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도덕성 등에 대한 정치적 검증 이런 적이 없었던 거고 이에 대한 해명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적인 문제 제쳐두고라도 이제는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장모의 주가 조작 연루 이런 정도는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영 논리, 네거티브성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윤 전 총장이 지금 대권주자로 나선 마당이니까 이런 의혹 제기, 공격은 받는 거는 각오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 털 건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뭐 우리가 과거에 큰 선거에 봤지만 지난번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도 뭐 생태탕 문제라든지 예. 또 이해창 총재의 그 대통령 나왔을 때 김대엽 병풍 문제 예. 이런 게 지금에 와서 참 허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그 부인께서도 자기는 결백하니까 예. 자기가 본인이 좀 직접 얘기를 해서 이걸 좀 해명이랄까 털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이래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성급했다고 봅니다. 예. 네, 뭐 본인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 왜 그러냐면은 이런 문제는 시간이 가면은 그때 당시 보았던 사람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증거가 증인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전 늦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결백하니까 미리 얘기한 것이 도리어 큰 화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가지고 있고 아까 그 뭐 엑스파일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5월 27일 날 우리가 모두 깜짝 놀랐던 얘기인데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예. 갑자기 이 엑스파일 윤 총장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예. 그런데 시중에서 그때 당시엔 이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었는데 그 대표께서 채곡채곡 준비하고 있다. 이래서 이제 그날 이틀 동안 톱뉴스에 이게 나왔습니다. 과연 뭐냐. 예.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라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당 내에서 이 문제가 이제 조금 불거지면서 그 공이 도리어 야당에서 제기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호도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5월 27일 그 아침 뉴스의 톱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 윤석열 총장의 엑스파일은 채곡채곡 내가 준비한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는 이 책임은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어디서 어디 발인지에 대해서는 홍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이시죠? 예, 그 엑스파일 관련해서 이제 예. 그 찌라시 나온 거를 이제 네. 저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거고요. 네. 저거는 내부 문건이고요. 그리고 저거는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우리 저 이명박 저 후보 그리고 저 박근혜 후보 간의 그 경선할 때 예. BBK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결국엔 박근혜 후보 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촉발이 돼서 이제 우리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뭐 떳떳하면 그냥 당당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지. 저게 사실상은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그런 엑스파일인데 예. 그냥 밝혀이죠 뭐 그냥. 예. 예. 그러면 깨끗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윤 전 총장 아까 말씀드린 장모 최모 씨가 이제 1심 오늘 공판이 열리는데 뭐 주요 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인데 보니까 뭐 의료인이 아닌데 요양병원 뭐 개설했다. 또 그 요양급여 22억여만 원 부정수급 받았다. 이건데 검찰이 3년 구형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게 실형이 선고되면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홍 표현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지금 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심판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 장모의 문제 지금 몇 가지 거론한 문제 중에서 2014년 15년에 무죄 받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다시 문제가 돼서 제소를 해서 이제 오늘에 또 왔는데 지난번 재판의 결과도 대한민국 소위 법원에서 나왔었던 사실이 지금 또 상황이 달려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건 조금 저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의료인이 아닌데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재판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전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윤 총장과 무슨 직접된 문제는 아닌데 네.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 연결을 시켜서 윤 총장의 배후에 있는 것 같이 윤 총장이 마치 여기에 관여한 것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적 음모나 예. 이런 어떤 마타토와는 저는 않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종의 뭐 연좌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만약에 뭐 연좌제 예. 뭐 연좌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게 예.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장모의 그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그 결혼하기 전에 장모의 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걸 꺼서 붙여가지고 예. 마치 엊그저께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 결혼하고 나서 네. 이 장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뭐 도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노웅 의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실형 혹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그건 뭐 두고 봐야 될 텐데 예. 우리 저 어저께 이재명 우리 예. 저 지사는 이제 사실상 정치 이전에 그 저 형수와 그런 문제 예. 이런 문제도 그냥 고해성사도 다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실을 얘기를 했잖아요.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것도 사실상 정치 대권 출마 이전에 있던 일이라면 그냥 떳떳하게 난 얘기하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이 사안 자체는 하여튼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룹을 져서 요양병원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불법 개설해서 이익 편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련자들은 윤석열 총장 장모만 빼고는 다 구속되거나 큰 실형을 받았죠. 네? 주모 씨는 징역 4년, 나머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거든요. 근데 요 장모만 콕 집어갖고 지금 봐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이거는 정의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수사, 고발 들어와서 다시 뒤늦게 수사했더니 검찰에서 구형을 몇 년 했어? 3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건도 이거를 안 했다 그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상 속아 웃을 일이고요. 오늘 법원 선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이 사건의 본질은 이 검찰 개혁이다. 검찰의 선택 수사, 선택 정의에 의한 유전무죄, 무전 유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홍 의원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뭐 이게 말이 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 한명숙 총리의 그 재판을 지금 떠올려 보는데 이분이 분명히 잘못돼서 그 처벌을 받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다 해서 이걸 꺼내서 이건
죄가 없는 것이다. 네. 죄가 있어서 죄를 받았는데 이건 죄가 없다. 이라고 이걸 다시 꺼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죄질이 죄가 있다 없다로 바뀌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 소위 통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 나는 이재명 우리 어제 후보께서 눈물을 흘린 부분은 참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럼 도지사 나올 때는 눈물 안 흘려도 당선이 됐고 이제 눈물 흘려야 당선된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이걸 반성해서 눈물 흘린다?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어느 때는 울고 어느 때는 안 울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자기 그리고 이게 부모 관한 문제 부모. 예. 부모의 문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형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뭐 반성하거나 뭐 용서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 도덕적인 문제는 이런 정도는 이제 쇼를 그만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최근에 동학농민운동 전봉준 기리기 위해서 고 김남주 시인이 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곡 죽창가 이게 좀 소환됐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권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죽창가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SNS에 올렸던 죽창관을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 대일 외교를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시대관 이념을 또 문제 삼아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님이 윤 전 총장이 아무래도 이게 죽창가를 얘기한 건 대일 외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였는데 예. 이게 좀 뜻밖의 또 어떤 이런 공격을 좀 받고 있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예. 어떻든 간에 대권 도전 선언한다는 분이 하는 걸 보면은 예. 굉장히 어떻든 간에 좀 초보자고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니까 예. 처음 하는 거라 서툴러져서 배우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엄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배우면서 하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국가의 안위를 정말 무책임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30대 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된 건 적어도 10년 동안 정당 생활을 했고요. 최고위원을 하면서 제대로 배운 겁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동안 최고위원을 하면서 정당 생활을 한 거라면 40, 50을 좀 뛰어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서툴러서 배우면서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보는 거고요. 솔직히 대권 선언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역시 소문난 자한테 먹을 거 없다고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일단은 자신이 몸담았던 그 집권 세력의 검찰총장을 아마 얼마 전까지 했으면서도 거기 악의적으로 거의 원색적으로 이권 카르텔이니 권력 사회화니 국민 약탈이니 이런 정도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전 우리 정서를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정말 할 뜻이 있다 그런다면 좀 통 큰 정치를 배워서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치 초보고 대통령 준비 안 돼 있고 소양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님 이게 그러면 홍 의원님께서 좀 아무래도 윤 전 총장한테 좀 가셔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윤 총장의 이 발언은 사실 외교적인 발언의 일부분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국제사회에서 아는 바와 같이 이 중국에 너무 한쪽으로 편견돼 있고 일본과의 이 모든 게 악화돼 있는 이런 문제 이론으로 아마 시간은 짧고 윤 총장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죽창이라는 부분이 과연 그때 당시 옳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제기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을 한 것도 그렇게 썩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먼 것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보면은 이 일본의 만행은 천년이 가도 씻을 수 없는 만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 우리가 지키면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국제적 월드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이제 대통령 앞으로 할 분들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아주 숙명적으로 이 한일 관계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지혜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나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죽창 문제는 저는 이제 과거에 이 한일 관계에서 잘못된 그 하나의 무슨 대못을 박았다고 그럴까 이 조국 장관이 이 논리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 이렇자 참 안타깝다. 뭐지 이런 논리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비화가 돼서 예.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잘 다듬어서 우리 국민에게 순화를 하고 예. 그리고 일본과의 새로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어떤 상황을 윤 총장 후보가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좋은 대통령 후보감이 아니냐. 그래서 예. 기대를 해보고 또 이 죽창 문제는 다시 뭐 거론 안 난 것이 서로 양국 간에 또 오늘의 우리 한일 관계에서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 조엄동 씨 그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 확정 받았는데요.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했다는 게 그 혐의였는데, 근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이쪽에서 보니까 이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금 무죄를 이렇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홍 의원님, 그 조카 조 씨 실형 선고 이거는 사실 뭐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글쎄 뭐 예. 가정사의 문제가 이제 국사의 문제로 대한민국 예. 전체 중심에 와 있는데 예. 저는 조국 장관의 지금 요 한 부분 뭐 한 10개라면 하나를 놓고 잘했냐 못했냐 평가가 하는 거는 안 맞고 예. 이 조카가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뒤집었어요. 내가 다 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좀 조국 장관이나 그 부인을 좀 죄를 좀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어떤 정치적 그런 어떤 상황이 오늘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조국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하고 가깝고 또 이 친조국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음 소위 정권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생각이 있다면은 예. 이 조국 장관은 좀 스스로 자중을 하고 털 거 털고 예. 그렇게 해야 한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지 이걸 끌어안는다든지 이걸 갖고 자꾸 미화를 해서 뭐 적은의 큰의 논쟁을 법정에서 이걸 이슈화하는 거는 예. 저는 아직도 이 권력의 이 심취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아집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이 재판의 결과는 뭐 조카 하나 무슨 뭐 죄가 있네 없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 조국이라는 전체 정경심 그 딸 이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다 지금 조카가 뒤집어 쓰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정책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자체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정경심 교수 재판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죠. 일정 부분 영향을 예, 미치겠지만 이제 아직 뭐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예. 좀 두고 봐야 될 거고요. 예. 이제 조국의 시간은 이제 지났다 끝났다고 봐야 예. 되는 거고. 어제 대선 예. 후보들이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그만 있자고 이제. 예. 지금 사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허물에 비해서 뭐 검찰이 총동을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처벌이나 비판을 엄청 사실상 집안이 풍비박산 날 정도로 집안이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잘못은 잘못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조국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 네. 민주당의 시간이다라고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더 이상 예. 그 조국권 관련해서는 다시 소환해서도 그건 예. 국가의 국익에 예. 그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제 그래서 법원 판결 네, 그 네.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자꾸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나서는 거 이거는 좀 조국 옳지 장관이 않다. 나서는 거요. 예. 뭐 본인 나서는 거는 자유지만 예. 그거는 국가나 우리 네. 민주당에 그래도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 봐서는 예. 그렇게 안 하는 게 네. 국익을 위해서 예. 그래 그거는 좋은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네. 권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환되면은 예. 결국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국 문제를 예. 지금 우리 노 의원께서 이제 싹 씻으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예.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국 뒤에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 되면은. 예. 요번에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 경선하는데도 예. 이 조국 냄새를 좀 뭔가 심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다 해서 또 그 판정관을 또 취소까지 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버릴 땐 버리고 예. 새로운 또 정치를 해야지 이걸 끌어안는 난 대통령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지사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는데 14분 한 11초짜리 동영상으로 7시 반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선언했습니다. 먼저 홍 의원님 좀 신선하게 좀 보신 분 없습니까? 저는 코로나 전국에 예. 소위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간략하고 소박하게 한 거는 예.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런데 내용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밖에 없는데 예. 이 대통령이 참 이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참 그래도 경기도 도지사 또 정치하면서 오늘날까지 동지로 생각했던 이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까지 문재인이 나를 비판하고 또 사사건건 그 경제 문제 하나하나 전부 뒤집는 얘기를 할 때 참 예. 아마 어제 나는 대통령께서 그 아침이었죠 이 발표가. 예, 7시 반에 했습니다. 정신 제대로 못 드셨을 거예요. 아마 이 소화됐겠습니까? 예. 너무 어제 비판이 세더라고. 뭐 공정에서부터 경제에서부터 뭐 하나 쭉 나열하는 거 보니까 네. 전부 대통령 비판이에요. 뒤집어 보면은.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는 상당히 불편했을 거다. 이 점심 식사도 아마 소화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님 저 보니까 어제 이재명 지사가 특히 성장, 공정 이걸 키워드로 이제 화두로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그 성장과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한 거는 어떤 우리 시대 정세를 잘 본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우리는 그동안 공정, 그러니까 어떤 분배 측면, 복지 확대 측면을 더 많이 봤다 그런다면 예. 그거 하나만 갖고는 국가의 부흥, 국민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는 거고 성장이 같이 두 수레바퀴로 가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배고픈데 양 충분하지 않으면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파이 자체가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있어야만이 공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고 정말 성장과 공정의 화두는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대표적인 흑수저고 우리가 말하는 손영공 출신의 구분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흑수저죠. 그래서 실력으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온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고요. 어저께 위기 그리고 경제 그리고 성장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 거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고 결국에는 강력한 경제부흥책 주장한 것도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흥이 돼야 된다는 문제 제기인 거고요. 하여튼 이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국민 안에 먹히는 어제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공식 선언했고 그래서 9명 주자가 이제 어제 또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했습니다. 뭐 덕담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경쟁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구도화 지금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런 식으로 구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요? 농민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경쟁 관계가 아니고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합쳐야만이 한번 경쟁 구도가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면에서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문제 보는 건데 뭐 정책이나 비전을 갖고 모이는 건 모르지만 연대하는 건 모르지만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뭉쳤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그만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후보들은 좀 검증된 후보고 안정된 후보. 그 대신 저희 후보들이 기성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요. 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좀 새로운 사람이지만 좀 불안하고 어설프고 준비 안 된 후보. 그래서 흥행은 조금 더 잘 될지 모르지만 뭐 그런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국민 면접을 한다 그러면 다 김경률
우리 예. 조국 흑서를 썼던 사람을 데려올라다가 예. 우리가 이제 좀 취소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만큼 우리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극복하려는 아주 노력하고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준 거죠. 예. 결국에는.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김경률 씨는 우리가 이제 국민 면접에 예. 이제 면접자로 예. 채택을 못 했는데 그런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흥행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더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결국은 뭐 김경일 그 회사가 빠진 거는 사실 뭐 좀 사실 잘 안 된 거네요, 보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보시기에는. 예. 이번에 경선에 예. 국민 면접을 넣은 것도 그렇고 경매 이제는 민주당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김경률조차도 한번 우리가 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죠. 국민의 예. 눈으로 보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민주당만의 눈으로 보면은 대선은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외연 확장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를 콕콕 찌르는 사람이라도 면접관을 한번 눕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선 후보자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마지막으로 홍 의원님 말씀 듣고 좀 저는 마무리해야 어제 되겠습니다. 예. 이재명 그 예. 후보의 저희 그 선언은 예. 좀 아까 말씀대로 첫 스타트는 선명했어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마는 공정성장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핵 키워드가 그거였습니다. 공정하다, 성장, 정의 이걸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걸 전부 바로잡는다고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정책의 실패라는 걸 자임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과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 전선을 지금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써 이제 짝짓기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이재명 반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는 반 문재인 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결국은 이 여당의 지금 선거의 조짐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도 같은 식구의 개념을 갖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너무 표의 의식하고 이 중도적인 부분을 좀 앞장서다 보니까 자기 그래도 대통령이고 예. 자기 그 가까운 또 그 소위 정부의 가장 키워드가 정의, 성장, 공정인데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나온 거는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다면은 저는 대통령 선거는 네. 그렇게 좋은 성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예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태현과 함께했습니다.